갑자기 찾아오는 그 극심한 고통, 바로 통풍이죠. 오늘은 이 통풍 치료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하나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법,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는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법. 이 두 가지를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통풍 발작의 고통을 표현하자면요, 딱 이렇습니다.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늘 수천 개가 내 관절 속을 마구 찌르는 듯한 느낌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? 대체 이 지독한 통증의 원인이 뭘까요? 네, 통풍의 정식 명칭인데요.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요산 나트륨 결정입니다. 이 녀석들이 문제의 주범이에요. 모양이 꼭 바늘이나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관절에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웬 침입자지? 하고 오인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.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극심한 통증과 염증인 겁니다. 그래서 통풍 치료를 이야기할 때 마치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전쟁 같다고들 해요. 첫 번째 전선은 불길 잡기.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, 즉 급성 발작을 가라앉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화재 예방. 애초에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지금 당장 내 엄지발가락이 혹은 다른 관절이 불타는 것처럼 아파올 때 우리는 이 급한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? 이럴 때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콜키신이라고 염증 세포의 공격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. 두 번째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이브로프렌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, 즉 NSAIDs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강력한 소염제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,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. 물론 여기에 냉찜질하고 푹 쉬는 걸 더하면 훨씬 도움이 되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무기들 중에 뭘 쓸지는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다른 복용약 같은 걸 전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절대 혼자 판단하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옵션을 찾아야 합니다. 이 문장이 정말 핵심입니다, 여러분. 발작이 올 것 같은 첫 신호가 딱 느껴질 때 최대한 빨리 소염제를 쓰는 게 고통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. 좀 더 참아볼까?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칩시다. 그럼 이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겠죠. 도대체 왜 애초에 우리 몸에 이런 불이 난 걸까요? 이제 증상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 시간입니다.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이 고요산 혈증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혈액 속에 요산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. 이렇게 남아도는 요산이 갈 곳을 잃고 뭉치기 시작하면서 아까 봤던 그 뾰족한 바늘 모양의 결정을 만드는 거고요. 이게 바로 통풍이라는 화재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. 아니, 아파 죽겠어서 병원에 갔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, 그렇죠? 정답은 네, 그럴 수 있다입니다. 이게 참 흥미로운 현상인데요. 급성 발작이 빵 터지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,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막 쏟아져 나와요. 근데 이 녀석들이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혈액 속 요산 수치를 뚝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발작 중에는 진짜 문제가 잠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근본 원인까지 파악했으니까요. 드디어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. 바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. 장기적인 화재 예방 계획이죠. 이 화재 예방, 즉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. 하나는 우리 몸에서 요산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가동을 줄이는 잔틴산화효소 억제제고요. 다른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요산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더 많이 내보내도록 도와주는 요산 배설 촉진제입니다. 이 중에서 알로프리놀이라는 약이 바로 그 요산 생산을 억제하는 약인데요. 현재 대부분의 통풍 환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1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약을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.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절대 아니고요.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늘려간다. 이게 철칙이에요. 아주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우리 몸이 적응하는 걸 보면서 목표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
정말 서서히 용량을 올려가는 거죠.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릴 아주 역설적인 발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예요. 자, 이제부터는 이 장기적인 치료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즉, 우리가 이 치료라는 기나긴 마라톤을 어떻게 완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. 분명히 요산을 낮추려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통풍 발작이 더 심해지거나 심지어 없던 발작이 생기기도 해요. 아니, 좋은 일 하려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죠?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? 놀랍게도요, 그건 약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네,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이에요.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. 약이 효과를 내서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뚝 떨어지면요, 그동안 관절에 묵혀뒀던 요산 결정들이 드디어 녹기 시작해요. 근데 이 과정에서 결정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오거든요. 그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걸 보고 또 적이다 하고 공격을 개시하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집안 대청소를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먼지가 막 날리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. 그래서 의사들이 이 시기에 이런 발작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소염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문장이 통풍 관리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. 통풍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. 마치 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요산저하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 수치는 뭘까요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6.0. 혈청 요산 수치를 데시리터당 6.0m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.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 마라톤의 결승선이자 앞으로 계속 지켜내야 할 목표선이 되는 거죠. 왜 하필 6.0일까요? 이 수치가 바로 요산이 더는 결정으로 뭉치지 않는 과포화 방지점이기 때문입니다. 즉, 새로운 결정이 생기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결정들까지 녹여 없앨 수 있는 말 그대로 마법의 숫자인 셈이죠. 자,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여러분, 통풍 관리는 단거리 경주일까요? 아니면 마라톤일까요? 이제 답이 보이시죠?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건 단거리 경주와 같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승리는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라는 이 기나긴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있다는 것,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